오늘 제가 저희 치매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치매보험을 아마 각 보험사에서 이렇게 상품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보셨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좀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치매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치매에 대한 상품 내용을 갖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도 없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구구절절히 떠들 내용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부수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사실 뭐 치매보험을 따로 이렇게 상품 내용 갖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은 주로 이제 저희도 나름 치매보험을 작년 1월 14일 날 출시해서 꽤 많이 판매가 지금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쪽에 판매하는 사람 FC분들께서 상품을 이런 식으로 판매를 많이 하더라는 내용을 듣고 만든 거기 때문에 나름 그냥 참고를 하셔가지고 뭐 꼭 저희 상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생보사 쪽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갖고 판매하는 데도 도움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듣고 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나는 그런 것보다 내가 지금 판매하는 패턴이 좋아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식으로도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한번 좀 먼저 드려볼게요. 만약에 월 11만 원씩 20년 만기짜리 적금이 있어요. 이율은 연 3%를 고정해서 20년 동안 준답니다. 이 상품이 있다 그러면 가입하실래요? 가입하시나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건 왜 안 하실까요? 너무 길어요? 맞아요. 너무 깁니다. 20년짜리 자체가 사실은 뭐 2년짜리, 3년짜리도 만기 채워서 타가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안 많거든요. 20년짜리는 솔직히 타갈 자신도 없어요. 요거는 국민은행 같은 사이트에다 넣고 금액 넣고 기간 넣고 이율 넣고 딱 치면 이렇게 금액이 계산돼서 나오죠. 거기 나오는 계산 금액이에요. 근데 20년짜리를 가입하라 그러면 솔직히 너무 길어서 부담돼서 가입하기가 좀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 3%짜리라는 금리, 그것도 20년 동안 고정해서 주는 금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율적으로는 좀 메리트는 있어요. 요즘 뭐 2%짜리도 사실 찾기 어렵잖아요. 적금 상품. 근데 3%를 그것도 20년 동안 고정해서 준다면, 만약에 이런 상품을 가입을 한다면 뭐 솔직히 한 11만 원씩 내는 거 월 11만 원 없다고 사는데 큰 지장 없으니까 뭐 가입하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입해서 나오는 금액을 무려 3%씩이나 주는 상품을 가입했을 때 가져오는 금액은 한 이 정도 된대요. 근데 어떤 상품을 봤더니 요건 또 11만 3,300원으로 조금 더 내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위에 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430만 원이라는 돈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위에 거를 만약에 가입을 했다고 칠게요. 위에 거 적금 상품을 들었는데 20년 만기를 타게 됐습니다. 우와, 진짜로. 20년 만기를 타게 됐는데 은행에서 이렇게 적금 탈 때 되면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뭐 하나 같이 주지 않나요? 뭐 받아보셨어요? 적금 안 드시는구나. 안 주나요? 예, 안 주기도 해요. 줘봐야 이런 뭐 위생장갑 팩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주고 말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년 만기짜리를 내가 적금을 탄다고 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뭐 정도 줬으면 좋겠어요? 뭐 정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예, 뭐요? 이자는 뭐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뭘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안 드릴 거예요.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뭐 테팔 프라이팬 세트? 너무 소박한가요? 20년 만기짜리 은행에서는 3%짜리 주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줘도 상관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밑에 거를 가입했다 그러면 위에보다 이자를 430만 원 더 준다는데 위에 거는 이걸 받으면 밑에 건 뭘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정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스타일러? 스타일러 뭐 어차피 안 줄 거니까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에는 저 이자 금액에다 이런 사은품을 준다 그러면 밑에 거는 이거보다 430만 원을 더 주는데 사은품으로 뭘 줄 수 있냐면 이런 혜택을 주겠대요. 혹시라도 고객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경도 진단 받으면 200만 원을 줄 거고요. 중등도 진단 받으면 1000만 원까지 주고 중증까지 진단 받으면 2천만 원에다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을 주겠답니다. 사은품으로.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치매보험이라는 상품이 분명한 거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죠?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고객님 이 상품 가입해가지고 혹시라도 경도진단받고 뭐 CDR 1점, 2점, 3점 받으면 이렇게 돈이 나갑니다. 근데 혹시라도 중간에 나중에 해약을 하시게 되면 해약금은 이만큼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순서만 일단 좀 바꿔본 거고요. 사실은 잘 얘기하셔야 될 게 이 상품이 분명한 거는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죠? 고객님한테 가가지고 고객님 이 상품 가입해가지고요 20년 동안 얼마씩 내면 20년 동안 해약했을 때 20년 시점에 얼마 나와요? 끝! 이러고 말면 그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성에 대한 내용이 주 메인이에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환급률, 혹시라도 해약했을 때 나오는 환급률은 이렇습니다라고 추가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차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치매보험이라는 상품은요. 환급률이 적정한 시점에 가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환급률을 갖고 꼭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얘기하고 끝낼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용도 가능합니다라는 내용도 같이 얘기해주면 이 상품을 더 판매하기에 좋은 용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치매보험을 매년 중앙치매센터라는 데서 보고서라는 걸 발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신문에도 뉴스에도 이렇게 자주 나오죠. 65세가 넘으신 노인 인구 중에서 10명 중에 몇 명이 치매 환자라 그래요?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라 그래요.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10명이 있으면 65세 넘으신 노인 인구를 딱 봤더니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치매가 걸리더라는 얘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계라는 것 자체가 뭐 가공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현실에 그런 모습이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글쎄 보면은 65세 넘은 사람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래요. 1명이 치매 환자. 그러면 9명은 뭐예요? 9명은 치매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9명은 치매가 안 걸려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치매 환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 내 집안 아니면 내 주변 누군가는 치매 걸렸어라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고 주변에 아주 친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라도 치매 걸린 사람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그렇다고 길가 나갔는데 좀비처럼 치매 환자들이 막 질비하게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9명이 치매가 안 걸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또 하나.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아니죠. 꽤 오래전부터 치매를 가지고 국가 책임 보장제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물론 완벽하게 100% 정착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 머지않아서 국가 책임 보장제라는 게 정말로 복지로서 정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년이고 20년 뒤에 가서. 자, 그렇다 그러면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국가에서 책임을 져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자, 그러면 내가 치매 환자를 위해서 치매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치매보험을 써먹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치매보험을 가입했는데 써먹을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치매가 걸려야지 보장을 받을 텐데 안 걸리는 사람이 9명이니까 65세 넘은 사람 중에서. 그러면 안 걸렸기 때문에 보장받을 일이 없잖아요. 써먹을 일이 없잖아요. 또 나중에 국가에서 정말 책임을 져준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굳이 치매보험이 없어도 내가 치매 환자를 돈 벌지 못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못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국가에서 책임져 줄 거니까 내가 꼭 굳이 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치매 환자라는 것을 그런 쪽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치매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보험을 갖다 치매보험에 맞게끔 판매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외할머님이 102살에 돌아가셨어요. 102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러면 저희 외할머님 누구신지 모르시죠?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저희 외할머님이 우리나라 제1회 이산가족상권대 나왔던 최고령제 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님이세요. 그 당시엔 나름 연예인보다 더 유명했었어요. 저희 외숙모 댁에 KBS, SBS, MBC 방송국 3사가 몇 달 동안 와서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촬영하려고. 첫 번째 이산가족 상봉 때. 참고적으로 그때는 국가에서 돈 다 대줬어요. 그 이후부터 자기 부담 들어갔지만. 근데 저희 외할머님이 102살에 돌아가셨는데 치매를 7년을 앓으셨어요. 7년을. 저희 외할머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거든요. 저도 제 외할머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외할머님을 굉장히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보기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치매를 7년 앓는 와중에 정말 내가 보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본 이후부터는 외할머님이 싫어지고 거리감 있게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가족 간에도 정말 그 끈끈한 가족 간에도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치매죠. 누가 봐도 치매 환자는 돌볼 자신이 있다고 100%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치매 앞에 효자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런 치매 환자가 혹시 될까 하는 부담감에 내 어머니 아버지가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될까 하는 부담감에 내가 치매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왜? 나중에 혹시라도 그럴 일이 생기면 내가 가서 직접 돌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생활비 가지고 간병이라도 둘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내가 치매 걸리면 내 자식도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가입해둬야 되는 게 치매보험이에요. 정말로 걸리면 대박이에요. 걸리면 대박이에요. 근데 그 치매 환자가 10명 중에 1명이 나와요. 부담감 때문에 그런 불안감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가입해놓고 보장받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9명은 보장받을 일이 없어요. 또 그 1명이 이거에 의해서 보장을 책임져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보험을 꼭 보장성적인 측면만 강조해서 팔 게 아니라 다른 측면도 한번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60세 남자가 20년 납으로 95세 만기를 가입하고 한구자 가입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보험료인 11만 3,300원이 나옵니다. 95세까지 보장을 받아가겠죠.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를 60세인 아버지로 두겠습니다.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를 아들로 뒀어요. 일단은. 우리 보통 한 세대를 30년 잡으니까 아버지 60세, 아들 30세, 그 밑에 또 아들이 있으면 이제 빵세라고 볼게요. 자, 20년 동안 꾸준히 납입을 11만 3천원씩 해나갑니다. 아버지 한 달에 10만원 용돈 드린다고 생각하셔도 내도 돼요. 큰 부담 없을 거예요. 쭉 내갑니다. 어떤 거를 위해서? 이런 보장을 위해서 보험료를 꾸준히 내가요. 경도 진단 받으면 이렇게 받고 중등도 이렇게, 중증 이렇게. 저희는 일단 ABL생명의 치매보험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보장을 받아가는데 가입을 해서 납입하는 기간 중에 쭉 보장을 받아가는데 80세까지 갔더니 아버지가 멀쩡하세요. 치매가 안 걸렸어요. 80세까지 갔는데 아버지가 치매 안 걸렸어. 앞으로도 치매 안 걸릴 것 같아. 건강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그때쯤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년이 지나서 80세가 됐고 저는 30세에서 20년 지났으니까 몇 세죠? 50세. 제 자식은 20살. 20살이면 뭐 할 때쯤 돼요? 대학 들어갈 때쯤 되죠. 아, 이 돈 찾아다 그냥 대학 등록금으로 써야지. 3,700돈 나와요. 해약을 하시면. 아니야. 아버지가 80세까지는 멀쩡하셨는데 그 이상 지나가지고 치매 걸릴 수도 있잖아요. 85세까지 더 보장 받아봐야지. 85세까지 쭉 보장 받아봐요. 근데 아버님이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보장 필요 없어도 될 것 같아. 뭐 국가에서 책임도 져준대. 그 보장 필요 없어. 그럼 찾아요. 찾으면 한 3,600 정도 돈 나와요. 졸업할 때쯤 돼요. 졸업할 때쯤 되면 남들 졸업할 때 양 어깨에 짊어지고 나오는 거 있죠. 뭐예요? 학자금 대출. 근데 얘는 저 돈 갖고 사회생활 멋지게 해봐라고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학 졸업할 때쯤 유학 보내도 돼요. 자, 아니야. 85세까지 보장받고 끝내는 것도 약간 불안해. 85세 더 이상에 걸려가지고 치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90세까지 가보자. 90세까지 가요. 90세까지 가면 얘가 10년이 또 지나요. 30살이 됩니다. 뭐 할 때쯤 될까요? 30살 되면 결혼할 수도 있어요. 결혼할 때쯤 돼서 찾아다 결혼자금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 금액들로 이렇게 나오는 환급률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은요. 꼭 ABL 것만 갖고 얘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생도 쪽에서도 다 어느 정도 환급률이 나오는 상품이면 다 가능해요. 그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입한 건 치매보험이에요. 분명한 목적은 치매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한 상품이에요. 어떤 보장? 이런 보장. 혹시라도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면 이런 보험 금액을 받아서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가 넘어가면 이거에 대한 보장을 받는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 1명이 이 보장을 받아가는 거예요. 만들어낸 수치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치가 그렇습니다. 65세 넘어서 치매 걸린 사람 10명 중에 1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1명이 여기서 보장을 받는 거예요. 9명은 보장 받을 일이 없어요. 뭐예요 그럼? 이 밑에 거 써먹어야죠. 이 밑에 거를 활용을 해야죠. 밑에 거를 활용을 안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끝까지 보장을 만기까지 받아가겠어. 그럼 만기까지 받아가면 내가 찾아오는 돈이 얼마예요? 빵이죠. 소멸되잖아요. 치매보험은.
치매보험 만기가 되면 전부 없어지죠. 만기가 되면 보장을 만기까지 받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가 찾아올 수 있는 금액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만기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전 적정 시점에 내가 혹시라도 보장을 끝내고서는 해약을 사게 되면 그때 시점에 목돈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금액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적금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렸던 금액이에요. 11만 3천 원. 아까 적금은 11만 원이었었죠. 적당한 시점에 어느 정도 시점에는 적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가져올 수도 있는 굉장히 환급률이 좋은 상품이라는 겁니다. 환급률이 나름 높은 상품이에요. 자, 아까는 적금 같은 경우 3%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드렸던 거고, 이거는 이 금액 그대로 나올 금액들이에요. 이 금액 그대로. 단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 11만 3,300원이라는 금액 기준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에다가 이거를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했을 때 금액이에요. 만약에 기본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는 훨씬 올라가겠죠. 자, 다만 기본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납입하는 기간 중에 해약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해약환급금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보통? 해약금이 나오면? 어느 정도 한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나오는 해약금이 생긴다 그러면 여자들은 자꾸 누가 봐도 멀쩡한데 자꾸 냉장고 문짝이 이상하대. 바꿔야 되겠대. 찾아다 써요. 남자들은 누가 봐도 멀쩡한데 이상하게 자꾸 차에서 소리가 나는데 차를 바꾸고 싶어요. 그 홀랑 써버려요. 그러면 몇백만 원 나온 돈 갖고 그렇게 써버리면 정작 내가 큰 뜻으로 쓸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활용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라고 선택해서 납입하는 기간 중에 해약하면 한 푼도 안 나오죠. 아예 잠궈놓고 내가 강제성이라도 띄고 나중에 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를 품고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기본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이 기준에서는 보험료가 17만 원이 넘게 나와요. 보험료도 꽤 높게 나오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무해지환급형이라고 하는, 지금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형태로 판매를 하는 형태로 가입을 추천해 주는 게 조금 고객들한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 드리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가입해가지고 이런 보험료를 내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환급금이 나오는 거는 ABL생명보다 더 높게 나오는 환급금 나오는 상품은 아마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업계에서 환급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ABL생명의 치매보험을 가입하는 FC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환급률이에요. 환급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서. 왜? 환급률로서 활용해서 써먹을 일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보장적인 측면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부족하거나 뒤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저희가 보장급부가 줄어들거나 더 부족하거나 그러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장급부도 절대 뒤지지 않고 오히려 좋은 측면도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장이면 보장, 내가 목돈이면 목돈, 목돈만으로 얘기를 해서 판매하는 거는 분명하게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분이 보장이고, 이 보장에 대한 내용에다 추가로 이런 내용도 같이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치매보험이라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지만 내가 보장성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아무래도 목돈에 대한 것도 크게 생각을 해서 체결 확률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적정 시점에 굉장히 높은 환급 금액을 나오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만기가 되면 없어지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 상품 자체가 이게 아닌데. 이 상품 자체가 환급률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만기가 되면 소멸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가입해서 만기가 되면 계약이 소멸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을 해요. 계약이.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해서 환급 금액이 꾸준히 늘어나죠. 내가 보험료, 예를 들어 종신보험 가입했는데 10만 원을 낸다. 그럼 10만 원을 내면 위험보험료 빼고 사업비 빼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 저축보험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축보험료에 일정 이유를 불이를 해서 계속 굴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 금액이 계속 올라가죠. 근데 이 상품은 만기가 되면 소멸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요. 환급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적정한 시점에 환급률이 좋을 때 찾아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목돈으로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상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선택의 폭이 넓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이 이름이 간편가입 치매보험입니다. 그런데 간편가입 치매보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상품이 간편형만 있지는 않아요. 간편형하고 일반형하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환급금 미지급형하고 기본형이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납입하는 기간 중에 해약하면 한 푼도 안 나오는 거, 납입하는 기간 중에 해약을 하더라도 해약금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이후에 간편형을 할지 일반형을 할지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보증, 5년 보증형이라는 것에 대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3년 보증, 5년 보증은 뭐냐면 중증 진단을 받고 내가 3년 보증형으로 계약을 해서 가입을 했는데 중증 진단 받고 1년 만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2년치에 대한 거는 유가족한테 전부 지급을 한다는 거죠. 5년 보증형을 선택하면 나머지 4년치에 대한 거는 1년 만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가족들한테 다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보증, 5년 보증에 대한 기간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3년 보증보험보다 5년 보증형이 보험료가 조금은 더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자, 요거에 대한 구분.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구분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내용일 것 같고 이 간편형하고 일반형에 대한 기준을 좀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간편형하고 일반형은요. 큰 그 기준은 고혈압하고 당뇨로 보시면 돼요. 고혈압하고 당뇨. 자, 일단은 간편형에 대한 거는요. 왼쪽이 일반적인 그 다른 생모사의 고지사항이고요. 오른쪽이 저희 고지사항입니다. 나름 늦게 만든 만큼 좀 간소화시킨다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치매 또는 경도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로 뭐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 있습니까를 먼저 물어봐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없으시더라고요. 두 번째, 5년 이내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머리하고 심근경색 가지고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있느냐를 물어요.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간편형에서. 그럼 일반형하고 간편형하고 구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당뇨예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간편형으로밖에는 못 들어가요. 일반형은 못 들어갑니다. 아예. 그래서 일반형은 이게 무조건 없어야 돼요. 고혈압, 당뇨만 없다. 그러면 예전에 암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암이 치매와 직접적인 연관만 없으면 일반형에서도 고지하고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일반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간편형으로 가입할 때보다 뭐가 좋을까요? 보험료가 조금은 더 저렴해집니다. 조금은 더 싸져요. 그래서 일반형으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같은 보장 내역을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덜 내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형에 대한 조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당뇨가 없어야 되고요. 치매 같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암이 아니면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반형이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가입을 한 이후에 심사자가 보고 혹시라도 예전에 어떤 질병 이력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추가 뭐 진단서, 소견서 이런 걸 요청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진단을 받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일반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뭐 나는 그게 뭐 너무 번거로워. 그러면 고객하고 얘기해가지고 일반형하고 그 간편형하고 보험 차이가 크지 않으면 간편형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희가 가입 설계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액이 113,300원이고요. 내가 어떤 형태로 가입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전화 와서 내가 3년 보증했는지 5년 보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표시돼서 나와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1종 간편형의 일형 3년 보증형으로 가입을 한 거다라고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선납은 작년하고 좀 바뀌어가지고 최대 12개월까지 선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장급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CDR 1, 2, 3점에 따라서 200, 1000, 2000 요 금액은 전부 누적금액인 거 아시죠? 누적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중증 진단 받으면 월 생활비를 항구자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 요 주석에 대한 내용은 저희 같은 경우 가입 설계에서 보면 주석이라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만큼은 고객한테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 보험사에서 치매보험을 판매할 때 많은 보험사들이 납입면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입면제 조건이 거의 대부분 중증 진단일 때 납입면제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 회사들은 우리는 이럴 때도 납입면제를 해줘요 라고 해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내용도 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50%와 재합산장애일 때 납입 면제를 해주는 조건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 기간이 저희는 2년이에요. CDR 1.2점일 땐 2년이고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1, 2, 3점일 때 1년을 보통 잡죠. 근데 저희는 1, 2점일 때 2년을 잡고요. CDR 3점일 때는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타사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저희는 1년밖에 안 되는데 저 ABL은 2년씩이나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가입을 한 이후에 1, 2년 만에 질병으로 인해서 치매보험이 발생돼 치매에 걸릴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재해로 인해서 발생된 치매, 내가 교통사고 나와서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치매가 왔다. 그런 거는 면책 기간을 안 따지죠. 그냥 보장을 다 해주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면책 기간 혹시라도 지나기 전에 진단을 받으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보장이 안 되면 고객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 발병된 일로부터 90일 이내 취소하면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 진단받고 90일이 지나서 최종 진단을 받은 걸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해야지 보험금을 주죠. 그래서 90일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은 그 결과치가 있어야지 보험금 청구가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치매 전문의, 즉 신경과 신경과 내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을 내는 것만 갖고 판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은 주로 고객들한테 이런 내용은 꼭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약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좀 빼놓은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보통 품보 낸다 그러면 약관 부분 전달 안 하고 자필 설명 안 하고 상품의 중요 내용 설명 안 하면 품보에 걸린다라고 돼 있죠. 그 내용들이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형으로 설계를 하든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설계하든 두 가지 예시를 다 보여드려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보험료 그리고 두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환급률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치매보험이기 때문에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나가는 게 아니죠. 뭐가 나가죠?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나갑니다.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나가는데 책임준비금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얼마나 나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가입제한서에 이렇게 딱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금액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냥. 뭐 어떤 분들은 납입보험료하고 비슷하게 나가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도 아니고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가입 초기에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좀 적게 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똑같아진 이후에 납입한 돈보다 그 책임준비금이 좀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만기가 되면 소멸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조금 늘어나다가 확 줄어서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책임준비금에 대한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가입제한서에 있는 금액을 보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대리 청구라는 거를 지정을 하게끔 돼 있죠.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지정대리 청구라는 것은 요 조건을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저입니다. 피보험자도 저고요. 수익자도 저예요. 근데 제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럼 제가 청구를 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를 위해서 누군가를 지정을 해놓는 게 지정대리 청구라는 거죠. 즉 지정대리 청구라는 거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계약자, 피보험자는 난데 수익자가 와이프예요. 계약자, 수익자는 난데 피보험자가 와이프예요. 이럴 때는 지정대리 청구라는 것 자체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아예 무시하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전부 다 나로 돼 있는데 지정대리를 내 와이프로 해놓겠다 라고 그러면 여기다 체크하시고 와이프 서명을 청해서 뒤에 받아오는 데다가 받아오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계약할 때 이런 조건인데 내가 지정대리 청구를 와이프로 할지 큰아들로 할지 못 정하겠어 지금. 그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체크를 안 하고 부속서류를 발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미지정 확인서라는 양식이 하나 추가로 같이 발행이 돼요. 거기에 내가 지정을 안 한 거니까 계약자인 내가 확인해 줄게 하고 내가 사인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다만 저희 ABL생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걸 지정했을 때 그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서 내셔야 됩니다. 저희는 미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이런 조건 하에서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그냥 비교하는 표인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넘으면서 예정률이 바뀌면서 보험료는 조금 올라가고 환급률은 조금 내려갔어요.
저희는 바뀌었습니다. 타사는 바뀔지 안 바뀔지 뭐 바뀌게 되면 4월 달에 바뀌겠죠. 그래서 비교한 자료예요. 물론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든 지가 뭐 한두 달 됐기 때문에 타사에서 바뀐 내용이 있으면 조금은 바뀌어질 내용을 반영을 안 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급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급부 내용상에 어떤 항목은 A라는 회사가 좋고 어떤 항목은 B라는 회사가 좋고 어떤 항목은 C라는 회사가 좋고 이래요. 그래서 그 항목별로 선호도,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조건이 이 회사가 좋기 때문에 이 회사 상품이 좋아. 그럼 그 상품 판매를 하시는 거겠죠. 나는 ABL 생명에 이런 조건이 좋아서 이런 조건 때문에 ABL 걸 팔 거야 라고 하시면 ABL 걸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부 내용이나 보장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다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뭐 어느 회사가 월등히 무조건 좋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비슷합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비슷한 와중에 이러한 비슷한 보장 내용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65세가 넘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10명 중에 1명이 이 보장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9명은 이 보장 받을 일은 없어요. 9명은 만기까지 가면 계약이 소멸되면서 끝나고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중간에 해약해서 찾아오고 있다 그러면 해약금을 찾아오는 거예요. 다만 어떤 회사 상품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해약관금은 얼마나 가져올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가장 높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바뀌어서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 보시는 것처럼 황금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장 월등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 상품을 많이 판매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치매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치매보험에 대한 보장급부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치매보험을 몰라서 못 파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내장만 봐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대충 뭐 이렇게 보셔도 치매보험이 이런 급부 내용과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다 아실 거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구구절절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최근에 많이 판매하셨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컨셉 잡고 판매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치매보험이 보장성 보험인 건 사실이에요. 보장성 보험으로서 판매를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면 당연히 불안전 판매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치매보험을 꼭 치매보험에 대한 내용만 갖고 보장성에 대한 내용만 갖고 얘기를 끝내기에는 약간 좀 아쉬움이 남아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다른 목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나름 컨셉 잡아서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컨셉으로서 고객한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객님 해약하면 해약금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끝내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좀 더 고객들한테 더 와닿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치매보험을 안 들 거냐? 그거는 아니죠. 치매보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수적인 상품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걸리면 대박이에요. 걸리면 대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하시되 또 다른 목적도 컨셉 잡아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 아무래도 고객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저희께 됐든 타사께 됐든 상품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2월 그리고 올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